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 명품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 수천만 원짜리 그 보석을 해외 때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는데 그것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고가의 보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임대해서 리스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빌렸다고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누가 개인이 착용하는 보석을 지인끼리 빌려주고 합니까? 명품숍을 들어가신 것도 뭐라고 그랬죠? 호객행위를 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명품샵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명품샵을 그래도 한 번이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호객행위하는 명품샵은 명품샵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문화탐방으로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께서 그냥 상품 문화 차원에서 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송구하다면 끝날 일을 호객행위라고 또 거짓 해명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러한 거짓이 반복되면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대통령실이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 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여러분들이 서천시장 재난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 일부 유튜브나 또는 여당 측에서도 자꾸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이없는 정치쇼 때문에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민주당은 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당을 대표해서 저와 행안위 간사, 그리고 산업위 위원으로 옆에 있는 신영대 의원이 함께 갔었고요. 충남 도당의 우리 도당위원장,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군수를 지냈던, 나소열 전 군수 등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해서 소방대장으로부터 화재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현장에서 받았고 또 상인 대표 및 몇몇 상인의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논의된 내용을 2층에 있는 상인분들 한 100여 분 이상 계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다 소상하게 직접 설명드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재산을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지원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지금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은 유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산업 산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서 이 내용을 해당 중기부에게 요청을 해서 입장을 받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행안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예비비 및 재난과 관련된 교부금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들은 행안부와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상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임시시장을 조기에 개설하는 겁니다. 근데 임시시장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상인회 회장과 제가 얘기해서 그날 현장에서 약속한 것은 임시시장을 두 군데로 해야 되는데 설 대목 앞두고 바로 장사를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 텐트로 해서 한쪽에 설치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최소 이 시장 신축된 시장이 건설되기 마무리되기까지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할 가건물 건설을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두세 달은 걸릴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될 기간을 별도로 해서 두세 달 임시적으로 해야 될 텐트 가설 시장과 그다음에 가건물을 통해서 1년 이상 사용해야 될 건물을 분리해서 빨리 해서 그 영업 활동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가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역시 행안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를 소집을 하겠습니다. 양 위원장 상임위원장에게 즉각적으로 그 상임위 개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일은 민주당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몇 개 있습니다. 모든 법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특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주,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법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대선 때는 약속했던 이 법을 여당이 차이피 미루다가 우리 당이 국토위에까지 여당 퇴장하에 우리 당이 일반 단독으로 처리한 후에야 이제서야 겨우 달빛철도법에 합의를 해줘서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에서 이제는 동서를 연결하는 다극화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도시가스법, 이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소방 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이건 우리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법,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법 등 모두 79건의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 행사 그리고 거짓 해명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내용입니다. 강성희 의원의 신상 발언과 함께 국회의장이 입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정부 측에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사당 대표가 의장과 협의해서 의장께서 그러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대하는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이 문제가 경호처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제가 얘기했던 이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난 2년간 이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 안에 재탕3탕에 불과했고, 제가 분명히 11월 23일 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그 핵심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민주당의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참 말이 안 되는 지금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2021년에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들면서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행안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담당 실국장들 불러서 제가 이 내용을 몇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을 하십시오.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는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큰 추위 속에서도 유가족들이 2만 1,000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통령께서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통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을 위해 애쓴다면서요. 어제
중소기업 협동조항회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회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을 하는 경우 열악한 협상용으로 불공정한 간행에 시달려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여당 의원 법까지 병합해서 여야 의원들 법안을 병합해서 합의 통과한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남용입니다. 법사위는 자구체계 이외에는 본인들이 관여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국회법 정신입니다. 이 법 계속 법사위가 잡고 있으면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김도 법사위원장한테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도 문제제기했습니다. 김도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태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막을 수 없으면 법사위로 달려가서 법사위가 가지고 그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김도읍 위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국회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 다음 2월 1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된 법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